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상으로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번 영상이 세 번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을 안 들으셨던 분은 다시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보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19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이래서 짝수형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짝수형과 홀수형이 있는데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는 똑같은데 순서를 바꿔서 짝수형, 홀수형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했듯이 국어 문제 출제 원리를 평가 매뉴얼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국어 문제는 A4도 아니고 A3 이 큰 용지에 무려 16면이나 됩니다. 이 16면을 가득 채운 활자로서 45문제, 즉 45문제를 80분 동안 읽고 분석하고 고민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말이 16면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내려갑니다. 꽉 찼어. 빈틈 하나 없는 다 읽어야 돼요. 하나 그냥 뭐 대충 보고 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읽기입니다. 이래서 내려가봐야 지금 2면이고요. 지금 3면으로 갑니다. 쭉 내려가서 4면. 예년에 비해서 그림이 거의 없어요. 5면. 쭉 내려가서 6면. 엄청나죠? 이걸 다 읽어야 됩니다. 말이 80분이지. 80분 동안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국어 영역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데만 최소한도 45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분 중에서 45분을 빼면은 35분 동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대충 한 40, 한 5, 6초 정도 걸리겠죠. 이렇게 내려가도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9면 지나왔어요. 자, 읽기에 얼마나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읽는 도사가 돼야 돼요. 그것도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참 내려와 봐야 32번이 지나가고 11면이 지나갑니다. 지문에 이 읽어야 될 활자로 꽉 찼잖아요. 이걸. 근데 12면이에요. 이렇게 또 읽어 내려가 봐요. 13면 지나고 14면 지나고 자, 15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읽어가야 아무리 빨리 읽어야 45분이 걸린다는 게 이게 45문제. 그래서 1등급 맞는 아이들이 그 정도니까 2, 3등급 맞는 애들은 50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50분이 넘어가면은 30분 동안 45문제 못 풀죠. 그러니까 3, 4등급은 물론 다 못 풀고 찍어요. 그 밑에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6등급쯤 된다 그러면은 잔 거죠. 시험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지.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지문을 읽어오면서 읽기엔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대충 만화책 보듯이 읽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내용이 한 면 정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10면이죠. 10면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걸 또 쭉 읽어오면서 이까지는 문제를 풀 때까지는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대충 야 만점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 아이가 겪어온 걸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애들은 고3에 와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3, 4등급 나옵니다. 3, 4등급은 주는 등급이니까. 왜 주는 등급이냐?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거 시간만 충분히 주면요, 중학생도 거의 다 풉니다. 몇 가지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는 그 교과 학습 내용 몇 문제 빼놓고는 시간만 주면 충분히 맞춥니다. 단 이건 시간에 걸려 있잖아요. 80분 동안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교과 과정에서 배워가지고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몇 문제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분석을 해보면은 45문제 중에 15문제 정도만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30문제는 국어 능력 테스트의 능력. 이 범위는 국어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시험 볼 때까지, 그 고3에 와서 시험 볼 때까지, 아니면 재수생, 삼수생 뭐 이렇게 하면 더 나이가 많겠죠. 그동안 책을 얼마나 읽고 배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읽기에 도사가 됐느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에서 만점이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못했던 애들은 과연 고3에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득점은 힘들겠지만 현재 3, 4등급이 나온다면 거의 1등급까지는 따라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했다 해도 또 투자하는 시간이 적으면 말짱 꽝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수능에는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국어를 잘 못한다고 국어에 집중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영역에 점수가 빠집니다. 이게 총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3에 가지고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수학에 엄청 투자하면 나머지 영역은 싹 속된 말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고3 되면은. 그런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배분을 잘 하는 게 기술인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멘토가 돼서 자, 이만큼 하고 이건 또 이만큼 하고 해서 조절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얼마큼 되느냐 딱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옛날엔 듣기 문제라 그래가지고 직접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놨어요. 활자로. 이거 배워서 풀 문제 아니죠, 절대로. 훈련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전에도 그랬어요. 듣기 문제는 훈련은 가능해요. 이렇게 듣기 예상 문제지를 가지고 듣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정말 집중하거든요. 그 집중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듣기에 5, 6문제를 무난히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쉬워졌잖아요. 글씨로 다 표현해놓고 그 대신 책을 안 읽었던 애들한테는 쥐약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이거 다 여기도 전부 다 교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면 지나고 5번도 그렇고 쭉 보면은 다 읽고 교과 내용이 없는 거 그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번 와서 보니까 이것도 교과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고 연습도 어떤 연습이냐? 강훈련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건 교과 과정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번에 딱 오니까 이건 어법 문제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2번 어법 문제, 13번도 어법 문제, 자, 14번도 어법 문제, 15번도 어법 문제.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 학력고사나 예비고사처럼 어법을 암기해가지고 그냥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법은 고등학교 어법하고 똑같으니까 중학교 때 제대로 어법을 해놓으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활용하는 문제를 많이 다뤄서 익숙해지면은 15번까지는 무난히 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또 16번, 자, 지문을 이렇게 읽어요. 쭉 지문 이 글의 내용 일치 문제네요. 묻는 말이 본문에서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읽기에 익숙치 못하고 어휘가 부족한 애들은 엄청나게 어렵게 느끼겠죠. 그러나 이거는 답을 설명해 주면 우리나라 진짜 지나가는 개도 다 알아들을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엉뚱한 소리,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5개 중에 4개는 이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 5번에 일치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이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게 다 틀렸다. 이럴 경우는 이쪽 안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나머지는 정확하게 폴립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이거 찾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17번도 마찬가지. 18번도 교과 내용이 없는 겁니다. 쭉 가서 이것도 교과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점 찾기 지문을 주어주고 그래서 아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21번부터는 문학이네요. 문학 작품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문제를 내네요. 자, 문학은 문학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학에 여러 가지 용어도 있고 이런 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문학 배워서 풀 수 있는 거 이게 문학 한 문제. 22번도 문학 문제.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란 게 그렇잖아요. 소설이라면은 소설을 읽는 사람이 그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이런 문제 못 풀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23번도 문학에 관한 건데 꼭 문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 25번까지 이렇게 5문제가 문학입니다. 그리고 26번 넘어가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26번까지가 문학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번부터 이거 비문학이네요. 가장 어려워하는 비문학. 그래서 26번, 27번, 28번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31번까지 비문학. 그런데 이 중에 32번은 어휘 문제네요. 어휘는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어휘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문제가 튀어나왔네요.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다 비문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 비문학. 따로 교과에서 배워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문제. 글자 그대로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45문제 중에서 어법 5문제, 문학 5문제, 또 5문제에서 문학 10문제, 해서 15문제만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푸는데 영향력이 있다. 나머지 30문제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 문제 31번 문제가 작년도 19년 그 수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이 한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고 그래가지고 평가원이 싹 매도를 당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것도 이거 추론하는 거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하죠. 이거 추론 문제 훈련을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읽기 능력이라든가 어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본서부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 맞아요. 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것은 틀리는 거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질 줄 아는 애들은 그냥 뭐 쉽게 풀어요. 쉽게 푸는데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던 애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못 푸는 애들은 탐구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 사자성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시험에서 글자 수가 많아졌다는 거, 그림을 줄이고 글자 수가 많아졌다는 거.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글을 워낙 안 읽으니까 애라 니들 한번 글 한번 읽고 봐라. 안 읽은 놈들 혼나봐라. 이런 심리가 깔렸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니 애들 다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요, 이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하는 정도지 그 전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거는 1등급하고 이 시험의 전국 평균 점수하고 차이가 갭이 약 30점 정도 나는데요. 예년에도 다 그렇게 30점 정도 갭이 생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그 실력이 떨어졌는데 이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본말로 씨앗이를 먹은 거예요. 바짝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빴던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좀 쉽게 느껴졌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아무리 봐도 안 되네 하니까 전체적으로 뇌가 경직이 돼가지고 못 풀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중간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 지문을 읽는 데만 8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를 지문을 읽어내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면 그럼 읽는 도중에 지문 속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은 내용 파악을 못하고 또 의미 없이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될 거잖아요.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읽어도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건 뭐 눈뜬 장님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능 문제 갖다 놓고 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르는 어휘의 개수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시간도 더 소요되고. 보통 국어 2등급 이내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감안한다면 문제 읽는 데만 최소한도 40분에서 이렇게 50분이 소요되는데 뭐 3, 4등급은 거의 한 60분 된다고 보면 정확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3, 4등급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찍는다. 그래서 3, 4등급이 나온다. 얘 실력이 3, 4등급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찍어서 확률적으로 20%가 맞으니까 그 보태서 3, 4등급이죠. 그래서 현재 3, 4등급의 학생들이 등급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어휘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휘력. 그래서 고3이라면은 어휘력 높인다고 지금 어휘책 볼 시간도 없어요. 고3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근접한 어휘력을 늘리려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거 어휘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따로 어휘를 암기했다 그래서 활용을 절대 못하니까요. 그래서 국어 등급이 필요하면 어휘력을 늘려야 한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늘리려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나마 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선택 지문 3번 묻는 말하고 선택 지문에 있는 어휘래도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 분명히 등급업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필수 어휘를 빨리 보충하는 게 제1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예를 들면 국어 학원에 국어도 종합 학원이 있고 뭐 문학반이 있고 뭐 비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고전문학, 현대문학, 또 어법 이 정도 이 세 개 파트는 강의를 들어서 급하니까 작품을 이해하는데 선생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득을 얻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인강을 듣고 뭐 비문 이 바쁜데 고3들은 진짜 시간도 없는데 비문학 강좌를 듣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나중에 도움이 됐나 한번 보시고 본인이 꼭 찍어서 맛을 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제가 그거 말렸다고 뭐 어디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을 믿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어휘 같은 경우는 뭐 돈 들일 필요 없이 강의는 EBS 강의 가면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읽는데 시간을 줄여주면은 읽는 시간을 전략한 만큼 문제풀이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시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속독법?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요. 빨리 읽기 연습?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주지 못하는데 자꾸 빨리 읽어서 뭘 어쩌자겠다고요. 그 빨리 읽는 사람 있잖아요. 코미디에 보면은 어떤 아줌마 떠드는 거. 그 사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사람 수능 보면 다 맞추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시간 전략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고3들은, 지금 고2, 고1 중학생들은 이런 방법 쓰지 마세요. 고3들은 지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런 교재들은 얼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기 재수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EBS 교재는 8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월 모의고사 전에 풀려가지고 6월 모의고사 딱 들어가면은 아는 지문이 많이 나오면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역시 유명한 분이 맡았으니까 점수가 올라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3월 달부터 또 2월 달부터 EBS 교재 나오기 무섭게 그거 갖다가 시작을 한 애들이 자, 한 8월 달 지나서 한 9월 달 되면은 그 EBS 교재 생각이 날까요?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지문하고 국어 지문인데 거기서 그 지문이 시험에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문을 보고 내용 파악이 빨리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내도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놈의 걸 2월, 3월 달에 다 4월 달에 학교 뭐 내신에도 들어가고 해서 다 해놨잖아요. 내가 선생님 같으면 그거 안 시켜요. 그렇게 내신에 안 냅니다. 선생님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죠. 시험이 낸다고 해야 공부를 하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한 8월, 9월에 해놔야지 그때 읽었던 지문이 11월 달 수능까지 갑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6월, 9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중에 8월 달부터 지문을 싹싹 읽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수능 대학이 걸린 건데 작전을 잘 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 뭐 내신 시험, 내신 중요하지만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고3들이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고 있다면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로 책을 사가지고 지문 위주로 익히세요. 그러면 아는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빨리 풀 수 있겠죠. 그거 외에 방법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아주 큰 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얼마나 책을 요즘 애들이 안 읽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어가 오죽하면은 책을 안 읽었으니까 국어 시험 문제 지문을 읽어야 될 활자수를 늘려놨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문제 유형은 벌써 다 노출이 돼 있고요. 거기서 맞춰내려니 또 신유형이라고 또 만들어 보니 제가 신유형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뭐 인터넷 강의 보면은 신유형 대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정신 나가는 정신이 외출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평가원에 교수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숙석해서 만들어서 신유형이라고 만들어냈는데 무슨 신유형을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그 완전히 낚시 아니에요, 낚시. 낚시. 거기에 또 IQ 한 자리 숫자처럼 딱 물려가는 애들이나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학부형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읽기를 안 하고 쓰기를 안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만큼이면 됩니다. 이거 다 강의 들을 때마다 애들한테 뺏어난 거거든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작년에 재작년부터 인터넷 강의에서 사라졌는데요. 진짜 차분히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박호진 선생이라고 화학의 아주 신 같은 분이에요. 뭐 신이란 거 다른 거 없어요. 꼼꼼하게 차분하게 하나둘 뺀 거 없이 다 가르쳐줘요. 이해하기 쉽게. 이 최고의 강사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강의 책에 이런 게 한 곳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서브노트라는 건데요. 자, 강의를 듣고 기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듣는 동안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거 다시 자기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게 기본이잖아요. 공부엔 쫙 다 같이 따라서 쓰고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또 깨끗한 책에다가 휘발유 쓴 거를 이렇게 깨끗이 또 옮겨 적고 이게 복습이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강의 듣고 그냥 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고 나면 지가 쓴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라는 걸 책에다가만 극적거려 놨지 공책 공부할 때 필기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가놓고 무슨 논술을 한다고. 이게 그 책에 대한 칠판에 써준 거를 다시 글씨 잘 쓰는 아가씨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준 거. 이게 서브 노트. 깨끗하게. 이제는 노트 필기까지 인터넷 강사들이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뭘 기대를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 부모가 관리해줘야 되죠. 부모가 안 해주면은 그냥 열심히 강의 들으니까 잘하는구나 이러겠지만은 부모는 모를 거예요. 뭐 이분이 이거 만들었을 때는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 어떤 분이 또 이런 걸 하니까 도저히 그냥 그대로 했다가 또 강좌가 안 팔리니까 이거 만드는 거고 요즘은 아주 이렇게 럭셔리하게 나와요. 럭셔리하게. 다른 강의인데 뭐 니만 볼래 뭐 이래가지고 뭘 니만 이제 칼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세상에 노트도 칼라로 만들어주는 세상이에요. 무슨 공부를 기대를 하겠어요. 부모님들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잘 살펴보고 하면은 요즘 진짜 서울대 가기 쉽습니다. 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현재 고3들 국어 문제가 된다 그러면 EBS 교재는 9월 달부터 풀어야 득이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된다. 그리고 또 문제를 갖다 놓고 짚고 넘어가는 거를 4부에서 또 꿀팁으로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시면은 분명히 등급업은 돼요. 기본적인 등급업. 2등급 뛴다. 그럼 2등급은 뭐예요? 현재 2등급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만점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대책을 또 못 세워주면 제가 이렇게 안 떠듭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강의에, 하나하나 건너뛰지 마시고, 띄엄띄엄 보시 마시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